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소득률과 투자산업. 투자를 할 때 순소득률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죠. 투자가 유지되는 평균 순소득률을 뭐라 했나요?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라고 했죠.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평균 순소득률을 높여야지, 크게 해야지 투자가 잘 되죠. 투자가 잘 돼야 되죠. 그래야지 근로자들은 직장 구하기가 쉬워지고 월급도 올라가고 또 근로자 신분이 될 수 없는 이들은 또 재산을 투입해서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요.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어떠한 문제보다 복지 정책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나요? 매달 1인 한 명한테 20만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득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스스로 소득을 얻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그러한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어떠한 문제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 현 시대 한국인들은 민주정치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치를 하건 간에 대통령제를 하건 내각제를 하건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그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또 그러한 문제는 또 다루겠죠. 왜 그런가? 지금도 바뀌지 않는다. 군사정부 이후에 한 번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였다. 국정기조를. 그걸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산은 있으나 사업체가 없는 사람이 소득을 얻기 위해 사업체를 만들 수 있다. 고대인들은 고대에는 근로자 신분이 거의 없었으니까 대부분 이제 농토를 얻어서 소득을 얻었어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래요. 옹토를 구하기 어려우면 이제 어떤 식으로 옹토를 얻었나요? 소작농이 되거나 노비가 돼서 이제 먹고 살았죠. 노예가 돼서. 다 확인했어요.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체를 지닌 이의 경우 순소득 누적이 커짐에 따라 순소득 누적으로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 저번에 살펴봤죠. 저번 시간에. 순소득 누적이 쌓여요. 그것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또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조건이 있다 했죠.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커야 되죠. 그럼 또 사회적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사업체 소유주의 지분이 나누어져 사업체 소유주가 여러 명일 경우 사업체가 사업체를 확장하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다. 누가 사업체를 만드느냐, 그걸 한번 보라는 거죠. 사업체를 확장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를 확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사업체를 확장할 때 어떤 공장이 있어요. 그 똑같은 공장을 계속 증가시켜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정제하는 공장을 지닌 사업체 소유주가 공장을 확장할 수도 있지만 주유소에 투자하여 소매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 주유소는 뭔가요?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을 시키는 업이잖아요. 상업에 해당하죠. 제조업체 소유주가 상업 사업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업체 소유주는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사업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하여 경영할 수도 있고 사업체를 두 개로 나누어 경영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사업체 소유주가 결정하겠죠. 둘 다 규모가 커지면 나누겠죠. 하나씩밖에 없으면 공장 하나, 주유소 하나 있으면 통합해서 관리할 테고. 그래요. 고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고 재산이 있는 이가 소득을 얻고자 하면 어떠한 경우에 속하건 농토를 얻었다. 기술도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고 현 시대에는 창업을 하건 사업을 확장하건 다양한 산업에 누구나 투자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현 시대가 좀 바뀌었죠. 꼭 농사 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업, 기타 공업, 기타 산업, 자기가 그래요. 신분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신분제도가 있어서 사업자 소유주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조건만 되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며 산업 간 평등이 달성되며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한 결과이다. 그만큼 소득을 얻는 수단이 다양화됐죠. 좋은 현상인 거예요. 하지만 산업 간 평균 소득률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한국 산업 평균 소득률 한번 보자는 거예요. 평균 순소득률을 구하라 했더니 평균 이익률을, 영업이익률을 평균 순소득률로 인식했죠. 뭐 비슷하니까 됐어요. 뭐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AI가. 반도체 전자 10에서 20%. 한국은 저번 시간에 뭐라 했나요?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5.25%라 했죠. 높죠. 반도체 전자는 대기업 중심이죠. 일반인들이 투자하기는 어렵죠. 정유화학 5에서 10%. 여기는 이제 낮을 때는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낮고, 높을 때는 한 10%까지 올라가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로 보다 낮죠. 이런 것이 투자하기가 매우 애매한 거예요. 낮을 때는 더 떨어지니까,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그래요.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높게 형성되는 조건을 갖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갖추게 해야 되는 거죠. 정유화, 자동차 이런 데는 그래요. 양질의 직업을 제공하잖아요.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대기업은 나쁜 거, 근로자는 약자, 이런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약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낮출 수 있을까? 이런 데는 전기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한국은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그게 첫 번째 우선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생산비를 자꾸 높이면 이런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 안 하겠죠.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은 최근 뭐 회복세에 있다고 하죠. 1에서 3%.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훨씬 낮잖아요. 건설업 2에서 5%. 건설업도 별 볼 일 없죠. 5.25% 아래죠. 그래요. 건설업도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업종이잖아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통 도소매 1에서 4% 매우 낮죠. 마진 낮고 경쟁이 치열하다. 상업이란 거는 그렇게 고도의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할 게 없으면 유통 도소매업을 많이 하죠.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식음료 소비재, 그래요. 뭐 가공,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면 같은 거 과자 이런 거 만드는 데 말하죠. 콜라 이런 거 만드는데 5에서 10%. 정유화학하고 비슷하죠. 금융업 6에서 12%.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래요. 허가제로 운영되니까 높죠. IT 서비스 플랫폼 10에서 25%.
반도체 전자만큼 높죠. 교육 헬스케어 3에서 7% 낮고, 숙박이 50억 0에서 3% 아주 낮죠. 유통 도소매 숙박이 50억 주로 일반인들이 생존을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업체를 만드는 업종이죠. 매우 낮아요. 표 37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본이 유지되는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은 5.25%이다. 현 시점에서 항상 투자가 가능한 산업은 반도체, 전자산업, 금융업, IT 서비스업 외에는 없다. 그 투자를 그래도 당장 뭐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반도체, 전자, 그래요. 뭐 IT 서비스 플랫폼, 뭐 금융도 좀 포함되겠죠. 그 정도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하기가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생기게 해야 되는 거죠.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산 조건을. 투자 안 되면 어디가 손해인가요? 한국이 손해고 한국 국민들이 손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점을 생각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그런 곳은 연봉도 다른 곳보다 높잖아요. 특정 시점에서 순소득률이 5.25% 이하이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정유화학 산업은 순소득률이 높을 때는 10% 올라가지만 낮을 때는 5%까지 떨어진다. 자신 있게 투자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 역시 높을 때는 8% 올라가지만 낮을 때는 4%까지 떨어진다. 따라서 평균 순소득률이 낮을 때는 투자되지 않는다. 낮을 때는 당연히 투자 안 될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 아,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진다 이러면 함부로 투자할 수 없겠죠. 동원할 화폐가 있다면 평균 순소득률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는 곳에 투입하는 것이 맞지만 사업체를 만드는 데는 화폐 자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기술 자본이 결합되어야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데 기술 자본이 없으면 사업체를 만들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함부로 반도체 전자 산업에 투자할 수 없고 반도체 전자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역시 함부로 자동차 산업에 투자할 수 없다. 자본이 뭐라 했나요? 필요한 것을 없는 작업 수단이랬죠. 화폐는 당연히 필요한 것을 얻는 작업 수단이 되죠. 근데 화폐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업체 만들 때는 기술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아 이거 보면 부럽죠. 아 영업이익률이 높구나. 평균 순소득률이 높구나. 그래도 함부로 왜 투자 못하나요? 기술 자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이 있다. 화폐가 있는데 아 기술이 없다. 기술이 있는 곳을 인수하자. 그게 인수합병인 거죠. 기술 자본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몇 가지 더. 제일 핵심은 기술인 거죠. 유통 도소매업과 숙박 요식업은 평균 순소득률이 높을 때도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확인했죠. 많이 낮죠. 보통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업종이죠. 상업이나 숙박 요식업은 실상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교적 작은 재산으로 사업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생존을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평균 순소득률이 높은 사업체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사람들을 흡수하지 못하는 이상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그러한 업종의 평균 순소득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제 생존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체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생존을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 생성되는 사업체의 평균 소득률을 살펴보자. 또 많은 이들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조사해봐야 되겠죠. 필요 없는 거고. 이거를 순위가 쉽게 받겠죠. 5억 원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해봐라.
카페 음식업점이 있다. 1억에서 3억 원이다. 4.5%다.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도 4%인데 낮을 때는. 근데 한국에서 순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이걸 쓰니까 물어봤겠죠, AI한테. 뭘 물어봤겠어요? 순소득 안에 사업체 사장의 소득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5%를 벌었다. 넉넉하게. 3억 원 투자하면 얼마인가요? 1년간.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게. 평균이니까 더 많이 버는 애도 있고, 뭐 1억씩 버는 애도 있겠죠. 수완이 좋은 애들. 맛집으로 소문나고 이런 데들. 그런데 안 그런 곳은 또 더 못 벌겠죠. 적자나는 곳도 있겠죠. 평균은 4.5%면 평균이면 1,500만 원인데 3억 투자했을 때 더 못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편의점 도소매업 3.8%, 1억 원에서 2억 원. 2억 원 투자하면 4% 잡으면 1년에 800만 원 번다는 거죠. 소형 제조업 4%, 온라인 쇼핑몰 한 3.8%, 무인 매장 3.8%, 헬스 피트니스 3.5%. 4억 투자해봤자 뭐 4% 잡아도 1,600만 원. 반려동물 산업 3.8%, 3억 원 투자해봤자 4% 잡으면 한 1,200만 원. 1년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학원 4%, 뷰티 미용업 4.5%, 자동차 관련 3.5%, 프랜차이즈 상업 업종별 상위. 위에서 계산된 순소득에는 사업체 소유주의 가정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확인했겠죠. 순소득률이 5%일 경우 3억 원을 투자하면 1,5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1,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업종은 없다는 말이다. 물론 평균값이니 개별적으로는 순소득률이 높은 이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가난 속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런 평균 순소득률이 최근에만 그렇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20년 내내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 10년 내내 그렇다는 거예요. 한때는 한 3, 40년 전에 어땠나요? 비슷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로자보다 압도적으로 앞선 적은 없었죠. 사업체 소유주 소득이 예전에 확인했죠. 지금은 근로자 가구 소득이 월등히 높죠. 잘못된 거라 했죠. 그러면 사업체가 잘 안 생긴다. 그러면 결국에는 근로자도 힘들고 다 힘들어진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소득률이 5%일 경우 3억 원을 투자하면 1,5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1,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업종은 없다는 말이다. 물론 평균값이니 개별적으로는 순소득률이 높은 이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가난 속에 있다는 말이다. 2023년 1년간 연간 평균 지출은 2,832만 원이다. 그럼 하루 1년에 보통 사람들이 얼마 지출하느냐? 2,832만 원 지출한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1,5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달리 얘기하면 위협적인 투자에 사업체를 만들어 소득을 얻고자 하면 장기간 기술을 익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냥 뛰어들면 큰일 난다. 몫이 좋은 곳에 뭐 상가를 지니고 있거나 그런 데는 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월세가 비싸겠죠. 기술 연마가 필요하다. 장기간 기술을 확보한 뒤에 덤벼들어야지. 어설프게 덤벼들면 분위기를 봐라. 평균적으로 5%도 못 본다. 3억 투자해봤자 1,500만 원도 못 본다. 어떻게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기간 기술을 갖춰야 된다.
해결책은 대규모 사업체를 육성하여 많은 국민들을 사업체의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그래요. 얘기했죠. 너희도 좀 돈 잘 버니까 근로자한테 나눠줘. 뭐 좀 생산비 좀 높아지면 어때? 태양광 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만 명 인구가 이 업종에 종사하잖아요. 해결책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을 사업체에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체 흡수된 사람들은 뭔가요? 또 이런 곳에서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런 곳에서도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우 근로자는 위업종의 소비자들이 되니 이중으로 위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 소유주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교육기관과 교육비를 줄여 재산 형성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이 있다. 이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102, 38에서 39. 뭐라 했나요? 교육기간이 너무 길다. 현 시대에서는 최대한 줄여라. 가급적 20세 이전에 끝내라. 한국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비용도 많이 낮춰라. 빨리 사회 진출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형성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부모도 재산을 형성할 수 있고 자녀도 재산을 형성할 수 있고 그래야 노후 대비가 된다. 분명히 앞에서 언급했죠.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거 간단하게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시대적 과업을 인식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시대적 과업이 뭔지를 잘 인식을 해라.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1960년대는 뭐였을까요? 이런 생각했지만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대거 몰려들죠. 근데 시대적 과업이 뭐였을까요? 직장이 없잖아요. 산업을 육성해야 해서 직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960년대 이후 수천만 명이 도시로 몰려든다. 그때 마침 군사정부가 등장해 산업화에 성공하여 수출 중심의 산업화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업체에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만일 그때 군사정부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수백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을 것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절대 빈곤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현 시대도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갈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천만 명이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직장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굶어 죽지. 근데 그때 마침 군사정부가 등장해서 수출 중심을 산업화를 하겠다. 성공했잖아요. 현 시대 한국에서는 군사정부 세력을 악으로 생각하고 반발 세력을 선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은 군사정부 세력이 선이고 그에 반발하는 세력이 단지 악이었을 따릅니다. 그 정확하게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짓을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자꾸 엇나간다는 거예요. 번영을 이끈 나라, 현 시대 선진국이죠. 영국, 미국도 있고, 많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현 시대가 도래할 때 반발 세력들이 엄청나죠. 그때 강력한 통치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죽이면서 달성하는 게 현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영을 이룬다는 거예요. 반발 안 하면 평화롭게 하는데 반발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정치가 현 시대 한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성공한 나라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도입에 성공한 나라들이
민주정치를 실시해 보는 거죠. 그렇다 해서 그런 역사적 큰 가업을 이룬 통치자를 그래요 양아치로 만드는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을 한 이토 히로부미나 또 선아 한국에서는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다 존경하잖아요. 비스마르크 왕정도 했지만 강력한 통치로 독일 사람들이 비난하냐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떤가요? 큰 가업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견해를 유포해서 그런 거죠. 그 잘못된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큰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몇 명이나 사상자가 있었냐는 거예요. 주로 이제 광주의 예를 들지만 그때 몇 명이나 죽었냐는 거예요. 영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다 수십만 명 이상 죽었죠. 미국도 남북전쟁 한다고 60만 명 죽었고. 한국은 가장 덜 희생을 치르면서 그나마 현 시대를 도래하게 한 게 군사정부라는 거예요. 실상 그게 진실한 역사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이제 농촌 인구가 몰려드는 일, 끔찍한 일인 거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몰려드는데 그걸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 문제는 뭐였냐? 시대적 과업을 잘 인식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또 발전한 것도 발전한 거지만 또 의학기술이 또 기하급수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따라서 그러한 이들은 소득을 얻는 사업체에 투자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못 구했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 그럼 사업체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했나요? 재산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줘야 된다. 시급한 문제다. 자식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육기간을 최대한 줄여라. 너무 길다. 10년도 충분하다.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지금 16년이 하는데 그 잘못된 거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큰 문제 생긴다. 뭐 10년도 충분하죠. 1940년대만 하더라도 70~80%가 아예 교육도 못 받았잖아요. 고대에는 10년 교육 받으면 그 귀족들이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이잖아요. 그 10년으로 가급적 끝내라. 비용을 줄여라. 기간도 짧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재산을 형성하게 해라.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한 이들이 투자하는 업종은 가능한 한 적은 사람들이 투자할수록 소득이 커지니 최대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을 사업체에 흡수해야 하는 일이 현 시대의 과업이다. 이러한 사정은 앞으로도 변할 일이 없다. 그럼 뭔가요? 사업체를 육성하는 거죠. 평균 순소득률이 높은 사업체를 육성해서 그래요.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근로자가 약자도 아니지만 뭐 대기업 다니는 근로자들 그 사람들이 뭐 약자니 하면서 월급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가급적 평균 순소득률을 높여서 생산비를 낮추고 뭐 전기세 이런 게 있겠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찾아서 어떻게든 평균 순소득률을 낮춰서 뭐 정유든 화학이든 자동차든 한국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평균 순소득률을 높이는 일이 군사정부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촌 인구를 다 흡수했으니까 끝났구나. 이제 좀 발 뻗고 자도 되겠어. 딱 보니까 어떤가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또 문제가 또 생겼구나. 그래요.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하죠. 군사정부의 국정기준은 사업체 육성이었다. 즉 군사정부의 기준은 바뀌어서는 안 되었는데 민주정치한답시고 국정기조를 복지정책으로 바꾸면 최근에는 돈 뿌리는 일을 당연시한다.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특히 이제 민주당 이 정권을 잡으면 돈 뿌린다고 하죠. 베네수엘라처럼. 근데 그런 정책으로 과연 해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평균 소득률이 변하냐는 거예요. 이걸 변화시켜야 되는데 얼마까지 변화시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한 10%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억 투자하면 3천만 원 벌 수 있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흡수해야 되죠. 수명을 늘어나니까 정년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또 능력을 쌓아서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옮길 수 없게 되겠죠. 또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인생을 책임지라 말이냐 이러면서 기업들이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 과학을.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정부이긴 하다만은, 즉 군사정부의 기조는 바뀌어서는 안 되었는데 민주정치한답시고 국정기조를 복지정책으로 바꿨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몰려드는 인구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식하고 악한 이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무식하고 악한 이들이다. 변한 게 없다. 하여간 이와 같은 문제는 일시적으로 화폐를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 평균 소득률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기간 형성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균 소득률을 높여야 된다. 어떻게든 형상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사업체가 많이 생겨서 최대한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줄여야 된다, 사람 수를. 그러면 그 줄어든 사람은 사업체 흡수되면서 또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평균 소득률은 높아진다. 개선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돈 뿌린다고 향후 평균 소득률이 하겠는가? 그와 같은 정책으로 해결하려 하면 베네수엘라나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것이다. 돈 뿌렸으면 어떻게든 돈 뿌려서 해결해봐야지. 주로 이제 포퓰리즘 정부가 그런 구상을 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이마르 공화국 수백억 프로 뛰어버리죠. 몇 번은 그런 정책 시행하면. 베네수엘라도 수만 프로 뛰어버리죠. 베네수엘라도 보면 100만 프로까지 뛰어버리죠. 돈 뿌리는 정책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 소득률을 높여야 된다는.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얘기했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다 얘기했죠. 그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 과업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민주정치한 이후로 인식한 이들이 없었던 거죠. 인식을 했으면 누군가가 이런 걸 제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다. 지금 널리 알려져 있겠죠. 근데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군사정부 때보다는 지금 사정이 좋죠. 사업체를 만들어서 산업 육성하는 것보다 이런 문제는 제도만 정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10년간 꾸준히 추진하면 해결되겠지만, 또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능력이 없다는 건 잘 아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죠.
이번 실행에서 마치겠습니다.